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입에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검은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내일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에 이어 오늘도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윤영호의 입,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도 종교 해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정 종교를 말하진 않았지만 통일교를 염두에 두었다 추정이 가능한데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통일교가 계속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다음에 당원을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의 종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당내 선거 결과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지금 정치 자금을 주요 정치인들한테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위법 행위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정당 그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이제 법제처장한테 확인을 한 건데 법제처장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헌법에서 정교 분리,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는 이 원칙 위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법 38조에 그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취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그 외 사업, 원래 이제 허가를 받을 때 목적 사업이 있는데 그거 외 이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그 세 번째는 기타 공익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아마 법제처장 보고는 민법 38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주무관청이 그러니까 설립 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이 해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주무관청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세 번째 그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즉 반복적으로 정당의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치자금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당 해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사례였죠. 아베 그 전 총리의 그 테러 과정에서 통일교, 물론 그건 통일교 신자 개인 행동이었지만 그 이후에 통일교가 광범위하게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일본 정치권에다가 금품을 살포했던 문제를 잡아서 사실상의 정당 해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한국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통일교의 민주당 관련 의혹을 불면 죽이겠다는 공개 협박이다, 마피아 영냐 찍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내일 재판에서 관련 의혹이 더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지금 뭐 민생, 경제, 뭐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지금 시급하고 하급한 그런 해난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러니까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재판을 통해서 지난 8월달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정치 자금, 이 불법 로비 자금을 전달했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면은 그 8월달에 전달받은 그 구체적으로 누군가까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 4명 그리고 이제 뭐 15명의 또 정치인들에게 이런 이제 불법
후원금 내지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뭐 그런 자금 지원 이런 행식을 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왜 민중기 특검은 이게 전달한 사람도 똑같고 또 전달 자금도 통일교도 출처도 똑같고 그러니까 전달한 건품도 똑같은데 왜 그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건으로 가지고 구속영장 치고 그렇게 해서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는데 네. 왜 민주당 측 인사들은 한 사람은 저 4천만 원과 또 시계까지 전달받고 한 사람은 또 3천만 원을 또 전달받았고 이런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그 사건 기록까지 남겼다고 하면서 그럼 특검이 인적, 물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별도 인지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첩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경찰 국수부원이라든지 이거는 엄연한 범죄 사실이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이걸 놔두면은 이거는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또 이 사안은 지금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첩을 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진술이 8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첩을 시켰어야지 그런 말씀이신 그런 것 측면에서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법률가 출신으로서 특검의 이런 정치 편향적 수사 행태에 대해서 이건 선택적 수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과 분노를 분명히 자아내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검은 손, 야당은 선택적 수사라며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박 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에서는 사건 번호는 부여를 해놨지만은 특검이 수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다 하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예. 어떻게 됐든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예. 조사해야죠. 예,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통일교라는 자금 출처도 같고 전달한 사람도 같고 전달한 배경도 다 같고 그런데 받은 쪽이 민주당이면 무조건 성역처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며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와 관련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관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데에도 김건희 씨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고 인지수사라는 어떤 특검법에 의해서 구속이 된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뭐 특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한된 기간, 대상, 범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 사안인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통일교가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에 개입한 즉 경선 과정에 개입했느냐 여부가 초미의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즉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은 걸로 시작된 게 아니라 갔는데 그 일종의 그 자기가 당대표로 나가는데 통일교에 대한 조직적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금품이 오간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그 범죄 수사 대상이 맞는 거였고요. 민중기 특검에서 판단은 민주당 의원들에 관련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사건부에도 부여받았고 아마 특검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에선 사건을 이첩하려고 했던 건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건 분리 자체도 안 했겠죠. 사건 분리했다는 건 이첩에 대한 의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신속하게 그 당시에 이첩을 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그 불공정성 시민 논란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정치권의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또는 그 특정 종교의 유착행위가 있었다면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죠. 저는 뭐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깔끔하게 털 건 털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윤영호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있어요.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갖다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런 폭로가 없었다면은 뭐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소신으로서 이제 이런 종교 단체가 정치권과 이렇게 유착되지는 결탁해가지고 이권을 챙겨나가고 또 이제 신앙 종교 단체에 또 그런 세제적인 혜택도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보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다면은 이건 국민들도 많이 납득할 건데 이게 지난 8월달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까지 나가면서 이 김건희 여사하고 통일교하고의 이 작은 관계는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런 실체적 사실을 밝혀낸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만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당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본인 의원회관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강릉 지역 사무실까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영장처가 구속됐잖아요. 그럼 민주당 인사들도 그럴 때 똑같이 적용해버렸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세력의 그냥 친정집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또 그분들이 지금 뭐 장관급이라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내일 실명이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죠. 예. 틀림없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해산이 가능하냐, 정부의 재산이 기속되냐, 그리고 해산 권한은 주무관청에 있는 것이냐 이런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정당 해산 토론회를 갖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버렸단 말입니다. 법제처장이 뭐 답변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저 부분은 앞으로 이제 통일교든 어느 종교 단체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라든지 또 친정 민주당 정치 세력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엄포로 비춰질 수도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입틀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가 작성한 VIP 선물 리스트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내일 윤 씨가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부럽긴 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폭풍 칭찬에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 안 부럽다면 거짓말이겠죠. 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꽤 높았지만 성동구청장에겐 명함도 못 내밀 것이라는 대통령 글에 정원호 구청장은 일 잘하는 원조 일잘러 칭찬에 감개무량하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칭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나도 한때 뭐 성남시장 할 때 잘했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서울시장 출마하십니까? 아직도 결정 못 하셨어요? 뭐 이제 거의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후에 예산안이 네. 통과되고 나면 이게 언제입니까? 중순입니다.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대통령의 칭찬,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의 솔직한 심정은 어떨까요? 뭐 인간적으로 부럽긴 하지만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제 특정인에게만 모든 그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거든요. 밤에 대통령령하고 짧게 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어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은 의외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직 공격이던데 비판만 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실격을 보면서 그런 한계를 느낀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경우에는 이런 직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체결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픽, 이른바 명심이 정원호 구청장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서울시장 후보군인 홍익표 의원님 섭섭하십니까? 아니 섭섭한 거 없습니다. 뭐 정말 없으십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 힘을 얻고 정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누가 칭찬을 하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뭐 정원호 구청장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네. 일 잘해요. 칭찬받을 만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마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특정 의원을 갖다 놓고 저런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정책 파장이 컸겠죠. 그런 측면에서 행정의 지금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 자치단체장 한 명에게 그 건네는 그냥 덕담 정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이게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는 뭐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대통령께서 저 정도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요. 저것도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개인적 SNS 통해서 일 잘하네 이렇게 칭찬하신 거고, 아마 그 정원호 구청장 아니라도 다른 모든 지자체장들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를 넘어서라도 칭찬할 사람한테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경쟁자를 칭찬했지만 섭섭하지는 않다라고 홍 의원님께서 그 섭섭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예? 그 섭섭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지역 뭐 전현직 의원들만 해도 한 8명이 지금 나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고,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기적적으로 뭐 살았잖아요. 근데 꼭 제가 그걸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과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저렇게 이제 칭찬하고 띄우기보다는 저는 앞에 계신 저는 홍익표 대표 같은 사람, 자기 당대표 할 때 이분은 원내대표였어요. 그리고 성동구 좋은 그 지역구 그냥 던지고 그냥 보수의 그냥 성지라 그런 서초에 그냥 지금 현재 둥지를 틀고 저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 이렇게 구청 뭐 이렇게 정책 평가율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강릉구청장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조사지만은 93, 4% 나와요. 그게 이게 물론 당이 다르니까 강릉구청장 뭐 이렇게 칭찬할 일은 없지만은. 하여튼 저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저분이 지난번 청와대 초청 기초단체장 이렇게 대통령 초치 오찬에서도 대통령 헤드 테이블에 저 사람을 앉힌 사람이에요. 나는 그때 보고 야, 저 사람 앞으로 뭘 해도 하겠네 싶었는데 그 종착역이 결론은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매직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들요 쟁쟁한 선수들 나섰거든요. 그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현재 그분들 어떻게 이기고,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엄청난 관심과 지원을 등에 업었다는 것은 당원들에게 상당한 소구력을 가집니다. 호소력을.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은 200%, 300% 지금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죠. 네, 대통령이고 홍익표 의원님 칭찬하는 자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였던 사법개혁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논란 등을 의식해 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건데요. 우선 어제 민주당 브리핑부터 듣고 오시죠. 전문가들의 그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그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하지만 강성파 추미애 의원, 민주당이 졸아서 훅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자, 물을 한 사발을 지금 급해요. 마셔야 되는데 찰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뭇잎을 하나 띄워서 천천히 마시게끔 했는데 괜히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선이 나뭇잎을 띄울 그 타이밍에 딱 띄웠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 비판과 함께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추 위원장이 남긴 것은 법사위를 불법사위로 전락시킨 폐해뿐이었습니다. 법사위를 법치 파괴의 무대로 만든 인물이 1,400만 경기도민의 도정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저사라는 오늘은 내란 전담재판부, 내일은 언론 전담재판부, 모레는 선거 전담재판부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위헌 소지는 없어야 되는 거지 최소화할 것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를 두고 속도전 대신에 숨고르기를 택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강성파인 추미애 의원이 위헌 소지도 없고 위헌 시비만 있는 건데 민주당이 쫄고 있다 이렇게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내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의총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고 결론을 못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우선은 과정 관리가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그 사법전담재판부가 그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어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면 이제 와서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미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전에 당 차원이든 그 원내대표 차원이든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의견 하는 공청회 등등을 먼저 해놓고 위법 여지나 불법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법안을 상정하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미 법안이 상정되고 법사위 통과된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도 책임이 있고 이걸 총괄 관리하는 당 지도부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예, 속도를 빨리 가자는 쪽도 천천히 가자는 쪽도 좀 매끄럽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과정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의견 듣고 법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위 시비가 붙으니까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숨고르기를 했다면 확실하게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당내 어떤 의구심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정도는 완벽하게 한 이후에 법안을 수정하든 통과시키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법개혁 추진하는 방향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이었는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쫄아서 이 법안 추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고 또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면서 위원장직은 사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집권당의 그러니까 이제 다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국회의장까지도 사실상 경합에서 비록 떨어졌지만은 국회의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중차대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난 이후에 그 형태는 과연 민주당이 집권당인지 국민들은 다 고개를 갖다 휘저었어요. 그 이제 가시기 전에 교섭단체 그러니까 간사 나경원 의원이라도 선임해주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제 이제 민주당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국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외국제 이런 것들이 의원총회에서 결국은 발목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전현희 의원 이런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나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갖다가 이제 오늘 처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지만은 2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다. 위헌 시비 걸린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이 법사위는 아무도 제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란 전담부 설치, 법외국제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하고 대법관 정언하고 사심제 도입하겠다는 게 이게 과연 민주당 의원들하고 얼마나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그럼 민주당의 논의와 토의만 거치면은 아무리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민주당 중심으로 쥐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할 겁니까? 사법개혁을? 이 검찰개혁하고 또 달라요. 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법원인데 그 법원의 독립성을 갖다 얼마나 우리는 그 가치를 갖다 존중해 줘야 됩니까? 그걸 입법 법률로서 너무나 쉽게 손을 대버리고 대법원장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고 안 하니까 대법관 정언해서 그러니까 용두삼이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재판부 이게 이름을 이제 내란 전담으로 바꿨지만은 과거 반민특위나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헌법에 부속
기능으로서 그걸 명시된 거예요. 그런 알겠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가 불법 사위였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향후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첨부된 롯데리아 CCTV 영상 파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김용군에게 펼쳐 보여준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머리에 무언가 덮어 씌우는 동작을 취하고 김용군도 손을 들어서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데요. 어떤 대화 중에 이런 동작이 나오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에 개의했는데 지금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요.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법 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조금 전 오후 4시에 개의를 했고요.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지만 오늘 자정에 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에 자동 종료됩니다. 국회 모습 보고 오셨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온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나와서 다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에서 하는 CCTV 영상을 보이면서 특검이 머리에 무언가를 씌우는 연습을 동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체포 과정에서 뭐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본인이 증언을 거부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 특검 쪽에서는 체포 과정에 대해서 뭔가 뭐를 그 앞면에 얼굴 가리기 같은 걸 덮어 씌우는 그런 거 아니었냐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거는 사실관계가 뭐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노상원 씨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여전히 국민께 이 사안에 대한 사죄의 생각이나 태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매우 오만한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고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자포자기 심리들 믿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한다고 자기 형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저분한테 아쉬운 거는 그래도 그 군 장성 출신이잖아요. 예. 삼성 장군으로 예편한 사람인데 군인으로서의 명예, 자부심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그렇다면 저런 법정에서의 저런 태도는 보이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